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행복,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출가자의 행복과 제가자의 행복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를 누구에게나 천편일률적으로 이게 행복입니다라고 할 만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생물학자들이 정의하는 행복의 정의가 틀리고요. 사회학자들이 정의하는 게 또 틀리고 정치학자들이 정의하는 행복이 틀리죠. 불교는 크게 보면 출가자가 추구하는 행복이 있고 제가자가 추구하는 행복이 있죠. 부처님은 일상 세상 속에 경제 생활을 하고 뭘 성취하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다 버리고 무소의 불처럼 홀로 살아라. 숲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출가자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말씀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정의를 제가자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건강 문제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건강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뭐 애초부터 타고날 때부터 질병을 타고난 사람은 어쩔 수가 없고요. 몸의 건강이 있고 마음의 건강이 있을 건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약을 먹거나 약물을 투여해서 건강을 찾으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보약을 먹는 것보다는 안 좋은 걸 안 먹는 게 건강에 더 직접적이라고 보는 거죠. 요즘 정크푸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쓰레기 같은 음식 이러듯이 정크 정보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음식뿐이 아니고 그거를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는 아무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만들어내야 되죠. 여하튼 좋은 걸 먹는 것보다 안 좋은 걸 좀 덜어내야 되겠다 하는 게 건강에 대한 좀 일반적인 접근이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어차피 사회 재화의 총량은 한정이 돼 있고 돈이라는 게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신자유주의가 되곤 더 그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회안전망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서양 사람들이 만든 인류를 휩쓸고 있는 두 가지 제도가 하나는 자본주의고 하나는 민주주의예요. 그게 뭐 공산주의도 나왔고 무슨주의도 나왔고 다 나왔지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지구촌을 휩쓸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자유를 주장을 하죠. 내 돈 내 맘대로 쓰는데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자격을 갖춰서 돈을 버는데 왜 내 맘대로 못 쓰나 하는 게 자본주의의 핵심의 논리일 거고 민주주의는 그래도 좀 평등해야 되지 않느냐. 요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평등이 위축이 되고 평등을 또 주장하다 보면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불만을 갖게 되죠. 이게 이제 진보냐 아니면 보수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요. 이 두 개의 문제를 조정해 오는 게 아마 우리의 정치적인 과제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 남한을 얘기할 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럼 북한은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공산주의입니다. 이러거든요. 남한이 자본주의면 북한이 공산주의라고 얘기해야 맞고요. 남한이 민주주의면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이게 수학에서 동류한끼리 묶잖아요. X는 X끼리 묶고 Y는 Y끼리 묶고. 근데 남한은 정치체제를 얘기하고 북한은 경제체제를 얘기하거든요. 이런 비유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왜 꼭 그렇게 비유를 할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고 우리 사회에서 요즘에 기부를 합시다 하고 기부를 많이 요구하잖아요. 장려하고 물론 기부를 안 하는 사람보다 기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아름답긴 한데 북유럽을 가면 기부보다는 국가에서 복지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개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사회 시스템이 지켜주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돈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 사회와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듯 싶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기본권이 좀 지켜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세 번째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행복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행복과 불행 어떤 것도 사람을 다 통해서 오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 사람을 통해서 좀 어떻게 득을 볼까 이래 생각하는데 자기가 남한테 좋은 사람이 돼줘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좀 이 말 저 말 했지만 합이 맞는 사람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아보니 합이 안 맞는 사람하고 사니까 되게 되대. 이게 사람마다 기질과 관점이 다 틀린데 그 어찌 잘 안 맞더라고요. 맞추려고 해도. 그래서 기왕이면 저는 늘 법당 들어가서 원을 세울 때 그럽니다. 좀 정리된 사람, 합이 맞는 사람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어찌 그 내 맘에 드는 사람하고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옛날 우리 어른들 노는 노래 중에 노새 젊어 노새 이런 노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노차라는 게 노새 할 때 놀자가 프레이의 의미가 아니에요. 놉시다, 양보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젊어서 내가 힘있고 무언가 내가 역량이 있을 때 남을 놔주고 한 발 물러서서 봐주고 해야지 나이 들어서 아무 힘도 없으면 절대 놓지 못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 힘이 안 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새 젊어 노새가 젊어서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여력이 있을 때 한 발씩 놔주고 물러서 줍시다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좀 한 발 물러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모든 걸 관계론적으로 풉니다. 서양의 주류 문화가 된 기독교는 존재론적으로 보죠.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만물이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동물이나 자연은 희생이 돼도 되는 논리가 나오게 되고요. 백인을 위해서 유색인종들은 열등한 민족이라는 그런 인본주의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부자 나라를 위해서는 가난한 나라가 희생이 돼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렇지 않죠. 모든 걸 관계론적으로 봅니다. 그걸 이제 불교 전문용어로 연기라고 하는데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합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큰 관점을 먼저 잡고 그 안에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대전제는 모든 것은 변한답니다. 모든 건 변한다. 그리고 나라는 실체는 없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뭐 내 맘대로 안 돼서 괴롭죠. 뭐 내 맘대로 되면 세상에 뭐 문제가 있나요? 다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맘대로 되면 네 맘대로도 돼야 되는 게 정직한 거잖아요. 그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상대한테도 나니까. 어찌 내 맘대로 되고 네 맘대로 안 되는 게 그게 진리일 수 있나요? 결국은 적당히 타협을 해야 되고요.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하다못해 수행을 한다고 참선을 할 때도 조금 특별한 즐거운 감각이 오면 그 감각을 붙잡으려고 하고 조금 불쾌한 감각이 오면 그 감각을 밀어내지 못해서 난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나를 즐겁게 해주는 감각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금방 사라져 버리죠. 나를 괴롭게 하는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즐거운 거는 계속 붙잡으려고 하고 괴로운 건 밀어내려고 하거든요. 저 앞에 파도가 이렇게 철썩거리지만 내한테 즐거운 파도만 오세요. 나를 괴롭게 하는 파도는 오지 마세요. 한다고 그런 일은 되질 않죠. 어쨌든 좋은 거 싫은 게 혼재돼 있고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게 혼재돼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을 두고도 그렇죠. 어렸을 때 꼬마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하고 싶은 일은 고사하고 해내야 되는 일만 해도 그게 잘 되질 않아요. 어린애들은 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나이 들은 사람은 해내야 되는 일을 해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하고 싶은 일이 내가 해내야 되는 일이고 그게 잘할 수 있는 일이면 그게 세상에 이제 대박이 터진 겁니다. 지가 하고 싶은 일이 그 나이에 해내야 되는 일이고 그걸 또 내가 남보다 잘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인생의 숙제겠죠. 근데 많은 분들은 아예 그런 일들은 불가능해 하지만 그 뭐 어쨌든 뭐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예전에 저희 선배 한 분이 선방에만 늘 사셨는데
만행을 하러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도반이랑 그 국밥집을 들어가셨대요. 이게 한 3, 40년 전 얘기인데 그 소머리 국밥을 잘 드시고 간판을 보니까 소불알이라는 안주가 있어서 저것도 좀 주세요 해서 소불알까지 드시고 나왔는데 계산을 하고 나왔는데 그 주막집 아주머니가 쫓아 나오셔가지고 음식값을 달라고 하더라네요. 근데 음식값을 줬다 안 줬습니다. 줬다 안 줬습니다 하고 둘이 이제 밀고 땡기고 하다가 내가 돈을 줬는데 왜 또 달라고 합니까 했더니 당신이 국밥값만 줬지 소불알 값은 안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그 선배가 이게 실화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암소 잡은 셈 치라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 나이 때는 제가 정말 정직하게 살았고 지금 그 일을 설명해도 부끄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것 없었다. 내가 조금 더 그 사람을 배려할 것, 뒷감당 생각 안 하고 한 푼 더 줄 걸 하는 미안한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정말 아무 일이 아닌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기 예전에 저 앞에 절에 있을 때 식당 하는 부부가 오셔가지고 부부가 하루 종일 같이 살잖아요. 24시간을 같이 식당을 하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뭔가 뜻이 안 맞았는지 절에 올라와가지고 막 인상이 푸르락푸르락하고 서로 화가 나서 어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 집에서 소고기국을 파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 식당 가서 써서 붙여놓으세요. 암소 잡은 셈 치자 이렇게 벽에다. 그래서 짜증이 날 때마다 뭐가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암소 잡은 셈 치라 제가 이래 말씀드렸거든요. 모든 게 변합니다. 암소 잡은 셈 치고 사시죠. 오늘 요 강의의 마지막은 암소 잡은 셈 치자. 혹시 살다가 힘드시면 암소 잡은 셈 치고 사세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세요.